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전체적인 시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요, 3013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55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요, 지금 슈퍼 부양책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강세의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갱신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슈퍼 부양책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미국이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가 거의 파탄이 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뭐 몇만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인구 자체가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정도인데 지금 거의 확진자 자체가 3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 자체가 거의 마비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이제 호시탐탐이 전부 다 공매도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눈으로 봤을 때 실물 경제가 엉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하락으로 이제 한마디로 하락으로 베팅하는 한마디로 선물 매도라든지 아니면은 풋옵션 같은 경우에 매수하는 굉장히 그러한 투자 한마디로 이제 투기가 성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방치해 버리면 순식간에 이제 뭐랄까 현실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여론 자체가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것을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한쪽 포지션으로 급격하게 쏠려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해 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나중에는 어떤 부양책을 써도 소용이 없게 되는, 왜냐하면 한 번 사람들의 심리가 공포로 몰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신용 경색이 오고 뭐 디폴트가 오고 막 순식간에 도미노처럼 신용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유동성 장세를 만들고요. 저금리의 양적 완화 정책, 거기에서 추가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화폐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상품인데 이러한 상품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값어치가 어디서 나오냐면 신뢰에서 나오는데 한 번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해버리면 어떤 미국 경제라든지 아니면 미국 정부라든지 아니면 미국 중앙은행을 신뢰할 수 없게 되면 경제 자체가 순식간에 붕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이것이 결국은 뭐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제 코로나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한 석 달 정도 벌었지만 한 두 달 정도 지나도 아마 수습이 또 안 될 경우에 계속해서 추가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만약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점점점 어떤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면 이제 추가 부양책을 조금 더 또 인내를 하겠죠. 우리가 이제 그때 중앙은행 파월 의장께서 "인플레이션을 인내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켜보고 있다가 "인플레이션을 인내하겠다. 부양책도 조금 더 인내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와 그리고 경기의 어떤 활성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울질을 하고 있다가 너무 경기를 살리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너무 큰 것 같으면 또 이제 금리 얘기를 한번 해 주고요.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경기가 더 무너질 것 같으면 그때는 또 인플레이션보다는 추가 부양책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테러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어떤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준전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엄청난 어떤 혼란과 변동성,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싶지만 또 하락을 막고 또 크게 상승을 하고 싶지만 또 상승도 막아버리는 뭐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전체적인 거시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러한 장에서는 한마디로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죠. 어제만 해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박스권 하단에 종합주가 지수가 하단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이제 옵션 만기 날이었죠. 지금 옵션 만기 날이기 때문에 주가가 대부분 사람들이 약세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만약 약세를 예상해서 인버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이제 만약에 어떤 투자를 하든지 베팅을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주식을 전부 다 싹 다 팔아버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또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에서 우리가 어떤 변동성을 이용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사실은 뭐 이거는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수습이 될지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추가 부양책을 썼을 때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하는지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경제적 상황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손실만 누적되고 결국은 주식 시장에서 쓸쓸히 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지금 귀에 지금 거의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대비 한마디로 주가 대비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다. 경쟁자 대비해서 경쟁사 한마디로 애플이라든지 TSMC에 비해서도 거의 반값이다. 거기에다가 지금 안정성도 있고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죠. 거기에다가 어떤 산업에 대한 성장성도 있다. 뭐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업황이 좋아질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고배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 사모으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면 이제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에 좀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주식들 있죠. 예를 들어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분 미래의 성장성은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마 제 채널 목록에 보시면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 보면요.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긍정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이 변동성은 정말 극심하죠, 여러분.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엄청나게 지금 뭐 하락을 하고 뭐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재산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하면 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뭐 거의 뭐 가슴이 벌렁벌렁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전문 투자자들도 아마 지금 거의 뭐 잠을 못 잘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차 전지 시장 그리고 전기차와 뭐 수소차 이러한 시장 같은 경우에 아직 안정화된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대심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깔아놓고 이제 분산 차원에서 적절하게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전에는 계속해서 이제 횡보할 때는 네이버랑 카카오도 계속 이제 좀 사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는 너무 좀 이제 그때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거의 뭐 30%에서 40%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횡보를 하든지 어느 정도 이제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불꽃 같은 상승을 한 후에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비해서 계속해서 어떤 실적이라든지 기대심과 안정성 그리고 고배당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이 뭐랄까요? 우리가 재테크 관점에서 마음 놓고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관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